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되고 있고요. 자,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 계속 가난해지고 있는 구조. 이 부분, 실물 자산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두 부류의 차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으로 그 실물 자산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가치가 올라간다는 측면에 있어서 부자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일단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자 되는 공식,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은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죠. 자, 그것은 뭘까요? 독점입니다. 독점. 자, 삼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폴더블 폰, 혁신폰이라고 해서 공개를 한 적이 있죠. 자, 블라인드를 통해서 디테일하게 보여주지는 않았는데 블라인드를 통해서 이 폴더블 폰에 대해서 세계 최초로 공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기술 혁신을 통해서 이때까지 존재하지 않는 그 핸드폰을 공개를 했었어요. 자, 곧 내년 상반기에는 뭐 출시를 한다는 그 계획으로 계속 기술 개발적인 부분에 박살을 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자, 이런 기술 개발, 이때까지 어떤 폴더블 폰을 나왔었어요. 그러면 어떤가요? 사람들 폴더블 폰을 산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그 다른 대안책이 없죠. 삼성을 사야 됩니다. 가장 최초로 먼저 나온다면 폴더블 사고 싶다라고 했을 때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익을 많이 붙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핸드폰 시장 어떤가요? 자, 삼성이랑 애플이 거의 독점을 뭐 선두를 나가고 있긴 하지만 화이자라든가 노키아, 뭐 모토로라 굉장히 많은 중국 업체들까지 다 뛰어들어가지고 포화 시장이 됐어요. 자, 경쟁자가 많아진다. 경쟁자가 많아지면 어떤가요? 수익이 떨어지죠. 수익이 떨어지는 것만큼 해당되는 그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 메리트가 점점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삼성 같은 경우도 이제 혁신적인 그 기술, 그 혁신을 바탕으로 이때까지 존재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 경쟁자가 없는 블루오션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죠. 자, 이렇게 블루오션, 해당되는 독점을 구취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자, 이 삼성 핸드폰뿐만이 아니죠. 이 반도체 부분, 생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대만 업체라든가 다른 그런 이제 막 시작되는 그 반도체 그 회사 부분에 대한 독점, 이 대만 업체 같은 경우 상승을 해서 경쟁자가 된다라고 가격적인 부분이 하락적인 부분 뭐 불보듯 뻔한데, 그러다 보니 이를 경쟁자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삼성 반도체 가격 쑥 떨어지죠. 가격을 낮춘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막 신생 같은 이익을 내야 되는 투자금, 반도체 그 설비 투자가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들어가잖아요. 그 자금력이 들어간 것만큼 수익을 내야 되는데 수익이 내야 되는 그 금액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금액적인 부분 이하로 삼성이 판다라고 하게 되면 이 비싼 똑같은 제품이라고 하게 되면 비싼 걸 사겠어, 싼 거 사죠. 근데 삼성 같은 경우 이익을 굉장히 많이 취해 나 있기 때문에 자금적인 부분이 확보가 되어 있고 안정성은 확보가 되어 있다 보니까 버티지 못한다는 대만 업체 같은 경우. 치킨 게임이라고 하죠. 이 부분을. 독점적인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 경쟁 상대를 이제는 아웃시키는 그런 방법들, 사업적인 부분 많이 도입하고 있죠. 자, 이처럼 경쟁이 치열해지게 되면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자,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그 부분, 경쟁 치열하면 수익률이 떨어져요. 독점이 굉장히 좋다는, 독점만한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경쟁을 하지 않고 경쟁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단합을 시키는 방법이죠. 카르텔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는 경쟁 업체들끼리 협의를 해서 출하량이라든가 가격적인 부분을 협의를 밀실에서 하는 거죠. 밀실을 해서 우리 이익 나게끔 경쟁하지 말고 상생하자라는 그런 측면. 자, 이 카르텔 방지법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얼마 전에 이슈화가 됐었죠. 양진호 회장, 웹하드 카르텔을 형성을 했다. 웹하드 카르텔 어떻게 형성하느냐. 자, 다운받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웹하드 업체고요. 그 밑에는 필터링 업체가 있죠. 저 필터링 업체까지 실소유주, 거의 실소유주, 바지 사장 두고 실소유주가 양진호 회장이었는데 그 밑에 장의 업체, 디지털 장의 업체가 있어요. 자, 업로드 부분들에 대해 삭제를 요청하는, 돈을 주고 요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갖춘 카르텔을 형성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슈화가 됐던 적이 있었죠. 자, 이처럼 끊임없이 부자들 같은 경우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이죠. 자, 이런 사업적인 부분뿐만이 아닙니다. 자, 예전에 친구라는 영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장동건이랑 유호성, 자, 나오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이제는 서로 간의 조폭끼리 다 싸우고 이제는 장동건이
그만해라 많이 묻었다 이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21세기파와 칠성파기의 그 주도권 싸움, 이 자신의 그 해당되는 영역적인 부분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제 확대를 하는 것만큼 이익이 더 많이 들어온다는 측면으로 독점을 확보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서로 간에 그 다툼이 끊이지를 않았죠. 자, 이런 부분 영화 속에서도 봤었고요. 직장도 마찬가지죠. 직장도 마찬가지. 독점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측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변호사와 이제는 의사가 있습니다. 자, 두 개다가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자,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사법고시를 통과를 하든 로스쿨을 나오든 해당되는 그 변호사에 대한 그 고급 자격증을 획득을 해야 되고 의사 면허증도 획득을 해야지 의사가 될 수가 있죠. 자, 이런 것처럼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독점적인 구조,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구조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회 전반에 대한 독점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 가졌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부동산에 해당되는 독점 어떤 부분이 있어요? 부자들은 어떤 독점을 확보를 해서 부동산에서도 이런 이익을 극대화할까요? 자, 그것은 첫 번째가 상가예요. 자, 해당되는 지역들마다 중심상권이라고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중심상권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약속장소 잡는다라고, 거기 잡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고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으면 많을수록 주변에 상점들, 해당되는 상점들이 장사가 잘 되죠. 일단 보이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야 될 필요성들에는 들어가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 상권에는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즐비한 그런 상점들이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유동인구 많은 그런 곳에 상점을 또 추가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더 만들 수가 있나요? 해당하는 건물 외쪽, 상가 외쪽으로 더 만들 수가 있습니까? 못 만들죠. 사실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증축을 한다거나 더 올려서 이제는 층을 더 높인 다음에 거기에 입점을 한다라는 그런 방법. 용적률, 건폐율을 조정한다는 그 방법 외쪽으로는 없어요. 상거를 공중에 달라서 상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의 땅에 해당되는 다니는 그 길들은 정해져 있는데 상점을 더 만들 수는 없죠. 자, 이런 상점들, 해당되는 그 고급 상권, 중심 상권에 해당되는 상가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 상가들은 독점에 해당됩니다. 자, 그런 독점에 해당되는 상가들, 굉장히 임대료가 비싸죠. 자, 이런 임대료를 비쌈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 많으니까.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죠. 자, 이런 측면, 상가에도 독점권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부자들은 이를 이용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아파트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중심 상권이에요. 중심. 우리나라 중심 어딘가? 강남이지 않겠습니까? 강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싼 아파트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아파트들이 비싸요? 땅값이 일단 비싸기 때문에 비싸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아파트 가격도 있다라는 측면이 있지만, 일단 직장이 많죠. 강남의 직장들이 굉장히 고층, 그 직장에 해당되는 빌딩들이 많습니다. 즐비하다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통근을 하시는,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옥이죠. 출퇴근 시간 굉장히 지옥입니다. 사람들 막 지하철 타는 것도 지옥이고, 그 왔다 갔다 하는 출퇴근 시간에 차를 타고 간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밀리죠. 굉장히 밀리는. 그러니까 2-3시간 전에는 이제는 서울 외곽권에 있다라고 했을 때의 중심 강남 쪽에 출근을 한다라고 2-3시간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출근을 해야 된다는 그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이런 중심 상권에는 밀립니다. 한 1시간 이상 걸리게 통근 시간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 이런 밀리는 그 도심지 같은 경우는 부자들 같은 케이스가 굉장히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신가요? 부자들은 이 교통 체증을 그렇게 싫어하는 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서울 외곽 쪽에서 강남까지 자신의 직장까지 2시간 걸립니다. 2시간 걸리는데 이 도로를 개선을 해서 한 30분으로 단축을 해버려요. 이 같은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30분으로 도로 개선해서 만들어 버린다. 그러면 이 중심 상권에 대한 메리트가 사라져요. 왜냐하면 이렇게 밀리는 그 구간들로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강남에 살고 싶어 하죠.
강남에도 아파트가 많지만 비싸기 때문에 못 사는 건데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근처에 있는 집에 출퇴근하게 되면 편하기도 편하고 자기도 요가 시간도 더 늘어나고 훨씬 삶은 개선되기 때문인데 이 밀리는 그런 부분들로 더 살고 싶다라는 그 욕망들을 더 키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도로를 개선을 해버려서 30분으로 2시간 거리가 30분으로 줄어버린다. 그러면 굳이 근처에 살 필요가 없다라는 멀리 산다고 하더라도 30분 거리 충분히 출퇴근 된다라는 충분히 자기간의 시간을 30분 정도 투자를 한다고 시간이 낭비가 된다고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 걸린다고 하더라도 감내할 수 있다라는 굳이 근처에 살 필요 가격 비싼 그 근처에 살 필요 없다라는 그 욕망들이 생긴다라는 그러면 그 욕망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집값에 반영되죠. 살고 싶어하는 마인드 그러니까 욕망들이 크면 클수록 가격은 올라가고 그렇게 필요성들에 대해서 욕망들이 작아졌을 때 가격이 내려가는 게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자, 이처럼 이 아파트 중심상권 지금 같은 경우는 중심상권에 해당되는 그 지역의 아파트 가지고 쓰고 있는 부자들 같은 경우 이 교통체증을 은근히 바랄 때가 있죠. 개선되는 것보다도 덜 개선되는 게 자신에 해당되는 부동산의 가치가 더 높아진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중심상권에 해당되는 아파트들 더 지을 데가 없어요. 더 지을 데 비싸죠. 독점을 갖는다. 독점권을 가지고 부자들은 이 아파트에서도 독점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땅입니다. 땅은 더 생길 수가 없죠. 뭐 간척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의 수를 떠나서는 늘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은 독점권을 가진다는 거예요. 땅 부자들 많죠. 부자들 같은 경우는 땅을 이용을 합니다. 이처럼 부자들이 부동산을 통한 독점권을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죠. 자, 그러면 궁금할 겁니다. 어떻게 우리도 이 독점을 하게 되면 독점을 했을 때의 그 비용적인 부분, 가치적인 부분이 올라간다라고 우리도 이를 이용을 해서 재테크적인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우리의 목적, 제 돈을 투자를 해서 돈을 늘려간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맞아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독점권을 이용할 수 있냐라는 질문 하실 거예요. 자, 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오피스텔, 빌라보다는 아파트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오피스텔 굉장히 많죠. 자, 굉장히 많은데 이 오피스텔이 돈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방 같은 경우는 절대 돈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300채 갭 투자 같은 경우 그분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방 오피스텔 쳐다도 볼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이유 알고 있으신가요? 오피스텔은 많은 땅들이 필요가 하지 않죠. 해당되는 건물에 해당되는 그 땅만 필요합니다. 딱 그 땅만 필요해요. 지하에 뭐 주차장을 설치를 할 수가 있고 해당되는 편의시설들은 그 내부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뭐 공원을 만든다가 이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땅만 있으면 된다는 오피스텔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어떤가요? 돈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공사들 몰리죠. 오피스텔 땅만 있으면 올릴 수가 있습니다. 돈이 되니까. 그러면 돈 되면 바로 옆에 지어버린다는 지어버리게 되면 물량 터지는데 물량 터지게 되면 올라갔던 가격이 다시 다운되는데 올라갈 수 없게끔 이렇게 경쟁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지방은 지을 땅들이 너무나 많아요. 서울의 아파트 그 오피스텔을 집중해라. 서울 외적으로는 생각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신데 저는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독점적인 지위보다도 굉장히 선택적인 사항들이 추가적인 선택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측면에서 돈 되는 거는 좀 힘들고요. 아파트는 그래도 지방에는 승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 굉장히 많은 것들이 주차장 들어가고요. 주차장 들어가고 공원 들어가고 경비실 들어가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공원이 들어가야 돼요. 심지어는 아파트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그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된다라는 거. 그만큼 땅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파트를 하나를 짓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땅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중소적으로 성장했던 그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땅이 점점 부족해집니다. 이 아파트를 지을 만한 대규모 땅들은 거의 남아있지가 않다는 대도시 같은 건 더할 나위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밖에 답이 없죠. 더 이상 아파트를 짓는다는 측면들은 땅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기존에 있는 땅을 이용을 한다는 측면으로 돌아간다는 대도시 같은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다. 자, 이처럼 아파트를 짓는
짓는 그 땅들은 희소성을 계속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 그 도시가 성장하면 할수록 아파트 희소성을 가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대형 대신 소형입니다. 여러분들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 강조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죠. 자, 통계청에서 바탕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1인 가구 계속 증가를 합니다. 2035년까지 3분의 1, 인구의 3분의 1이 1인 가구에 해당되는 그 퍼센테이지라고 하는 것만큼 굉장히 1인 가구 비중은 굉장히 더 계속 엄청 늘어나요. 가장 많이 증가하는 가구 종류 중에 하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양되는 그 물량들은 없습니다. 소형 가구 없어요. 저는 소형에 해당되는 평형 같은 경우 24평으로 생각을 합니다. 24평 한번 찾아보십시오. 분양가를 한번 가보십시오. 24평이 있나? 아파트 없어요. 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짓거든요. 기껏해야 한 정말 작은 평형 같은 경우 25평이 있을까 말까. 그것도 퍼센트의 5%가 안 돼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1인 가구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이용을 하고자 하는 1인 가구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은 소형 아파트를 찾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공급이 없다 보니까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희소성을 가진다는 희소성, 독점을 가진다는 계속적으로 공급에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한 10년 가까이는 한 중대형, 중형 정도에 집중을 할 것 같아요. 중형은 계속 넘친다라는 경쟁상 대에 넘친다. 소형 같은 경우는 공급이 없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소형 아파트들끼리 경쟁을 해요.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독점을 가진다는 독점 권리, 소형 아파트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식입니다. 자, 지식을 통해서 독점적인 그 지식을 바탕으로 만들어라. 우리가 쌓는 지식 한계가 없죠.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굉장히 많은 지식들이 쌓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쌓아간다라고,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는 측면에서 본인 의지예요. 누가 하나 막지를 않습니다. 쌓이는 그 지식들이 복합적으로 쌓이면 쌓일수록 자신의 그냥 개인적인 의견보다도 다양한 그 의견들이 쌓였을 때의 객관적인 시각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해요. 훨씬 더 가치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고부가 가치의 정보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 지식 같은 경우는 독점의 그런 지식들을 갖출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지식들이 많을수록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시각들은 다양해지고요. 다양해지는 것만큼 실수를 줄일 수가 있게 되고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해박해지는 앞으로 미래까지 같이 이제는 계획적인 투자까지 가능해진다는 측면